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서 32페이지 요 가산세, 요 아까 별표시 하셨죠? 자,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 가산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징수 방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32페이지 요 가산세 요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50페이지 보면 납세음 확정 방법 그래가지고요. 요 신고 납세 제도, 그 다음에 51페이지 정부 부가가세 제도, 뭐 이렇게 보통 징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 얘기를 그 50페이지, 51페이지 얘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 용어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41페이지에 보시면 41페이지 16번에 신고납부, 그 다음에 19번에 보통징수, 그 다음에 42페이지 넘어가시면 20번에 특별징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41페이지 자,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이런 게 뭔지, 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뒤에 납세음 확정이라는 방법에서 보면 50페이지, 51페이지에 흩어져 나오는데 신고납세, 또 정부 부가가세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쭉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징수 방법이요. 이 설명을 잘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다음 카페에 핵심 요약 정리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 핵심 요약 정리를 보면 이 징수 방법이 자세히 이제 또 요약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판서로 쭉 설명할 건데, 그래서 이 내용을 판서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핵심 요약 정리 다운 받으셔가지고 또 이 내용을 또 필기하셔가지고 이 징수 방법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걸 딱 알고 있어야지 뒤에 강론하고도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꼭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징수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가산세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과세표준이라는 거, 요 과표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하죠.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가 배운 것이 요 과세표준이요,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과세표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데, 보세요. 이 과세표준이라는 거, 과세표준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만이 세무 공무원이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세율은 납세 의무자든 과세권자든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은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즉,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그런 조세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 즉 국가나 지자체, 세무 공무원이 세금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즉 세금 계산하는 그런 조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하는 세금이 있고, 어떤 세금은 세무 공무원이, 과세 주체만이 세금을 계산하는 조세가 있는데요.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누가 세금 계산하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데, 1차적으로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 주체, 국가나 지자체예요.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고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납부.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학자들이 신고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납세 제도, 신고납세. 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세와 국세에서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를 달리해요. 왜 똑같이 통일시키지 달리하느냐?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이렇게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에서는 신고납부,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신고납세라고 하는데,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납부 제도입니다. 신고납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아래 같은 징수 방법은 보시면요, 과세주체,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징수요. 자, 똑같은 얘기를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가세 또는 부가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부가과세 또는 정부 부가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보통징수 방식은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 보통징수 방법이 뭔지 알고 있는지를 요 얘기를 알고 있는지를 31회 시험에서는 물어봤습니다. 정답 좀 나왔는데, 하여튼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과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요. 자, 가산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는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자, 7월 16일부터 고지서에 납부 기한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납부 기간의 끝 기한이라고 하는데, 자, 7월 16일부터 31일에서 그 기간의 끝이니까 7월 31일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미납부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이제 지방세가 종전까지는 가산금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가산금이 적용됐어요. 근데 이제 가산금이 이제 2021년도부터 없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종전까지는 가산금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고,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 한에 미납부하면 가산금이었어요, 종전까지. 근데 이 가산세라는 것은, 여러분,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됐냐면, 자, 보세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그 다음에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이렇게 적용됐습니다. 가산세가 종전에. 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가산세는 그래서 신고 기한 내 취득세로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미리 말씀드리면 40%, 20%, 10%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거는 신고기한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이렇게 40, 20, 10% 해당되는 걸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1일 0.025%, 10만 분의 25로 이렇게 적용됐었어요. 자, 그랬는데, 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은 뭐 보세요? 자,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 공부한 여러분들도 지금 수업을 들어보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 자, 어떨 때는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어떤 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헷갈린다고 이것을 이제 통합을 시켰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것을 종전까지 가산금 규정과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이게 이제 중복적인 의미가 있고, 똑같이 납부하지 않는데 어떨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어떤 때는 가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자, 2020년도부터 국세는 바뀌었는데, 이제 지방세도 2021년도부터 이제 개정이 돼서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게 신설이 돼가지고, 종전의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다시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종전의 이 가산금 규정과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을 시켰어요. 이걸 비슷비슷하다고요. 통합을 시킨 거. 이게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는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고 뭐가 적용되냐면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제,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산세 요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보면
가산세, 하여튼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일단 가산세가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제 보시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이게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뀌었죠.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여기에서 합한 이게 이제 가산세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고지서를 바꿔서 자 보세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1차적으로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했는데 과세권자가 있잖아요. 얘가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납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날라옵니다. 과세권자, 세무공무원이 다시 세금 계산했어요. 자,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 다시 구합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산출세액을 다시 구해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 가산세를 합합니다. 가산세를 합해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20만 원 계산됐어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납세 고지서 발부할 때는 과세권자가 납세 고지서 발부할 때는 그럴 때는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근데 고지서를 받고 나서 세금을 또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또 미납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고지서를 받고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하면 어떤 죄를 받아요? 종전까지는 가산금. 이제 뭐가 적용된다고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종전까지는 가산금이었는데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봅니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계산해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신고납부를 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서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금방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지방세에서 보통징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원칙은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 요 내용까지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가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책에 신고납부하는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이걸 아시면 되는데요. 자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취득세예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얘네들 신고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 시설에 대한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네들은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예요. 자,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는 원칙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가 얘네들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더 있지만 얘네들만 딱 알면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얘네들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이렇게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표해서 징수하는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보통징수,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 어떤 게 있냐? 재산세예요. 여러분 재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집으로 1년에 한 번씩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여러분 재산세가 나오는 곳이면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요? 재산세 친구 누구? 네, 지역자원시설세. 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얘는 재산세 친구입니다. 보통징수합니다. 특정 자원분 및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신고납부고 원칙이고 얘는 보통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
그러고 보니까 지방교육세가 여기 또 아까 신고납부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통징수도 징수되네요. 자,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보시면 항상 뉘집 자식이냐 족보 떠올려야죠.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 지방교육세 같은 세금들은 어떤 세금이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방교육세는 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그래서 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같은 세금을 본세로 해서 얘네들 독립세로 해서 얘네들 본세 받을 때 독립세, 본세 받을 때 부가해서 받는 세금이 뭐냐면 지방교육세예요. 자,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본세로 해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얘네들 받을 때 얘도 같이 받아요. 그럴 때 이 부가세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 기초인문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배웠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보세요. 지방교육세는 어떤 세금이냐? 부가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제가 꼭 얘기를 해드리는데 예전에 MBC TV에 그 전파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경규 씨가 사회를 보고 연예인 패널들이 스튜디오에 청팀, 백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장난감 자동차 타고 나와가지고 걔들한테 어떤 단어를 사전에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단어를 사전에 보여주고 시청자는 볼 수 있는데 연예인 패널들만 몰라요. 그리고 요 말은 하지 말고 힌트를 주라고 이제 걔들이 하면은 애들한테 하면 얘들이 나와가지고 있죠. 자, 한번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처음 듣는 분들 특히 어떤 애가 딱 나오더니 단어를 딱 보여주니까 힌트를 주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리고서 막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맞히니까 두 번째 힌트 주면 이제 400점인데 첫 번째 500점에 두 번째 400점. 두 번째 힌트를 주러 얘가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이렇게 하고서 놀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네? 부부싸움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유치원 다닌 또 다른 어린이들 뽑아서 했죠. 부가세, 독립세, 부가세 여러 개 설명한 다음에 여기서 어른들한테 부가세란 말은 하지 말고 만약에 힌트를 줘봐라. 그러면 걔가 딱 나와줘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세는 그때 달라요. 뭐 따라서요? 본세에 따라서요. 그래서 독립세에 따라서.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를 합니다. 자, 근데 재산세 부가세는 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죠.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보통징수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가세들은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이런 부가세들은 징수 방법 외울 게 아니에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부가세는 그냥 본세에 따라서 그때 다르니까 나중에 배우지만 징수 방법, 성격, 납세무 성립 시기 이런 것들이 부가세는 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많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보통징수라는 지방세 그러면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들 보통징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요.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입니다. 얘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도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세금 내라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정부 부가가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 있죠? 가만히 있으면 이제 12월 달에 납세 고지서가 날라와요. 아, 진짜 휴통해 버리고요. 납세무자가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하겠다고 납세무자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인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하겠다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일단은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신고납부하는데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원칙은 정부 부가세인데 예를 들어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 자, 근데 재산세는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예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여러분 집으로
2021년도 여름에 재산세 고유서가 집으로 날라왔어요. 아이 진짜 여보,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 알지? 올해부터는 우리 집 재산세는 내가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정부가세인데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웬만한 국세도 있죠.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웬만한 국세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자, 그래서 종부세, 정부부가세라는 거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물론 상속세, 증여세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종부세, 그리고 신고납부하는 국세, 신고납세는 국세 그러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하면 국세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거. 자,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유서를 발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자, 국세에서는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고유서도 날라온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징수 방식, 정부부가세 방식은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을 때, 자, 납부지연 가산세 정도는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다고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이런 애들이 보통 징수라는 거.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정부부가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요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 가산세라는 거,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시할 때 가산세, 또 납세 고유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한내 미납부에서 적용되는 이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한 거, 종전 가산금이었는데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뀐 요 얘기를 제가 설명을 쭉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요, 교재 잠깐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어딜 보시느냐 그러면 용어를 일단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용어를 한번 보고 갈 건데 어딜 보느냐. 자, 한 장을 여러분 넘기셔가지고 한 장. 자, 어디냐면요, 몇 장을 넘겨야 되겠네요. 자, 어디냐면 자, 징수에 관한 건데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여러분, 41페이지 개념 플러스 기타 조세 용어 정의에서 41페이지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을 보니까 신고 납부를 봅니다.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 과세금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9번의 보통징수입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유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자, 지방세 징수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니까 42페이지 20번의 특별징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징수라는 거 땡땡 용어를 볼게요.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고납부 보통징수를 소개해 드렸는데 특별징수가 뭔지 또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는데,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는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천징수 들어보셨습니까? 원천징수는 웬만하면 들어보셨을 텐데, 원천징수 똑같은 얘기를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근로소득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로소득세 우리가 줄여서 근소세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세를 구별해서 갑종근로소득세, 줄여서 흔히 갑근세, 흔히 이렇게 얘기했던 거, 갑근세라는 거, 갑종근로소득세 줄임말인데, 지금은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따른 갑종과 을종의 구별을 없앴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바로 그냥 다음 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가서 근무하다가 다음 날은 뭐 다음 주에는 유럽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갑종과 을종의 구별을 없앴는데, 하여튼 뭐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지만 근로소득세. 자, 근로소득세, 근소세는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죠. 근로소득세. 근데
월급을 받을 때 보면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줘요. 자,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사업주가예요. 근로소득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예요. 사업주가. 그래서 사업주가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자,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소득세 같은 국세에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서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하고요. 사업주는 근소세만 떼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뗍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가지고 냅니다. 그럴 때 지방소득세요. 지방세에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서 납부하는 방식을 지방세에서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1회 시험에서는 보통징수와 특별징수 요걸 뒤바꿔 가지고 문제를 냈었는데, 자, 보통징수라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의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보통징수. 그 다음에 특별징수라는 것은 지방세에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애초에 저는 사업소득인데 3.3% 세금을 떼고 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국세에서는. 지방세는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익혔습니다. 징수 방법. 자,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소개해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32페이지 가산세에 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2페이지 가산세입니다. 먼저요, 양가로 1번 가산세 봅니다.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다만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조세의 세목으로 하며 여기 쭉 밑줄입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조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조세를 감면한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어요. 가산세는 지방세나 국세 세목으로 한다. 무슨 얘기냐? 가산세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계산되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도 합해가지고 120만 원 내라고 고의서를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합니다. 근데 세금을 감면해 줬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OX에 보니까 OX에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삭제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산금 규정이 삭제가 됐잖아요. 이제 지방세 기본법에서 가산금 규정은 지방세 징수법, 국세 징수법, 국세 기본법 등에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이기 때문에 요 가산금을 포함한다 요 규정은 이제 요 가산금이란 말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산금이란 말이 나오면 다 이제 삭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핵심 포인트 그래가지고요. 핵심 포인트 그래서 신고 관련 가산세, 납부 관련 가산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산세 보니까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가산세는 구별한다고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쭉 한번 세목별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세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냐면 여러분 봅니다. 가산세는 이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한번 봅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먼저요,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과 그 다음에 납세 고의서가 날라오는 세금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산세, 자, 취득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자 보세요.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를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들은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들은 여러분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적용되냐면 가산세가요. 먼저 여러분 가산세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이렇게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신고납부하는 국세는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는 세금들은 먼저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자, 그래가지고 신고기한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은 40%, 20%, 그 다음에 10%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먼저요. 40%는 어떤 때 적용되냐면 부정한 방법으로요.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는다. 부정한 방법이 뭐냐면 기본세 뭐 법령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무신고,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4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무신고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40만 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다. 그랬을 때 원래 이거는 좀 계산하는 게 복잡한데 몰라도 그냥 자세한 거 올라도 되고 40%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적게 신고했을 때도 40% 가산세입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40%. 그 다음에 부정한 그런 말 없이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는 요거 무신고 납부세액이 20%가 적용됩니다. 자,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는데 웃자다 보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 요거는요. 과소신고했을 때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10%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거 40, 20, 10%를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종전까지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였는데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게 1일 0.025%로 적용됩니다. 10만 분의 25예요. 10만 분의 25. 0.025%.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 과소납부한 그 금액의 0.02%로 10만 분의 25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또 비교할 것이 재산세 같은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납세, 고의서가 날라오는 세금, 재산세. 또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처럼,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처럼 자, 얘네들 원칙적으로 자, 보통 징수하거나 정부 부가가세하는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들 원칙적으로 납세 고지서가 이제 발부될 때는 얘네들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러면 보세요. 먼저 종전에 가산금 규정이 이제 적용됐던 건데 고의서를 바꿔서 고의서가 날라오는 세금인데 고의세액이 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일단 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얘네들은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납부지연 가산세가 얘네들은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일단 3% 국세든 지방세든 3% 까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 모두 3% 딱 깝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적용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자 봅니다. 지방세는 납부기한 7월 16일부터 7월 31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3%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8월일에 헐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지방세는 월별로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적용됩니다. 0.75%씩 적용돼요. 월별로.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만 60개월. 1년 10달러 하면 5년이죠? 60개월까지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씩 적용됩니다. 3% 깔아놓고. 자,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고. 하여튼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그 다음에 국세는 자, 일별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씩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국세는 0.02%씩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거 끝까지 버티면 5년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60개월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년 열수하려 하면 결국 5년이잖아요. 하여튼 표현이 달라요. 지방세는 60개월에 한해서, 국세는 5년까지만. 또 지방세는 월별로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월별로 0.75%인데 국세는 일별로 1일 0.02%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우리가 0.025%, 0.025% 요거 10만 분의 25, 0.02% 곱하기 30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30이라면 이게 0.75%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자, 국세는 일별로 0.02%고, 자, 지방세는 월별로 0.75%씩 이렇게 납부정확산세가 적용됩니다. 둘 다 똑같이 하루만 딱 지나면 3% 깔아놓고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산세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교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직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이게 개념이 안 돌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강론 다 배우고 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다시 보시면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교재를 보시니까 핵심 플러스 봅니다. 세목 간의 가산세 비교 정리. 그래서요. 납부하는 세금 신고 관련한 가산세,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했을 때는 40%라는 거. 자, 밑줄이고, 그 다음에 단 역외거래. 역외거래라는 게 이게 국제거래였어요, 종전에는. 근데 2020년도에 역외거래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국제거래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거래하는 거, 이거죠? 이게 떠오르는데. 근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국외에 있는 자산을 거래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국제거래인가 국내거래인가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하기 위해서 역외거래로 바뀌었습니다. 역외거래인데 부정한 행위다 그러면 60%입니다. 이런 거 밑줄이고. 자, 그 다음에 일반 무신고한 경우 그냥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이 20%입니다. 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했을 때. 또 초과환급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 신고세액이 10%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40, 20, 10%인데 초환급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환급을 많이 받았다는 건데 여러분 저는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강의하면 애초에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뗍니다. 원천징수라고 그래서 세금을 꼬박꼬박 떼요. 그러면 그래서 세무서에 다 신고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원천징수로 해가지고 세금을 미리 예를 들어서 세금을 이미 200만 원을 내놨어요. 근데 200만 원을 내놨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신고를 할 때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그때 제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비용을 빼요. 자, 무슨 비용이 들어가냐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의상비 벌써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가 밥 사주거나 그러면 접대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책도 사야 되죠. 연구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뭘 하면서 PPT 만들어야죠. 여러 가지 뭘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죠? 그래서 그 비용 들어가는 것을 빼요. 그랬더니 비용을 들어간 걸 뺐는데 그래가지고 했더니 제가 200만 원 냈는데 200만 원을 세금으로 제가 그동안 제가 원천징수로 200만 원을 내놓았어요. 이미 납부한 세액이 200만 원이에요. 세금 원천징수로 내놓은 게. 근데 제가 요번에 소득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종합소득세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계산했더니 만약에 1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비용을 뺐더니 그러면 제가 이미 내놓은 세금은 200만 원이니까 50만 원을 제가 더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50만 원을 제가 이제 환급을 받아요. 그럼 세무서에서 50만 원을 환급해 줍니다. 근데 환급을 해주는데 사실은요, 제가 비용을 제가 많이 계산했어요. 요만큼 원래 비용 들었는데 이만큼은 비용이 들었다고 계산한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사실은 250만 원 원래는 250만 원 원래 세금 계산되는 건데 150만 원만 이렇게 비용 많이 처리해가지고 했잖아요. 세금을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 환급 받았는데 더 많이 환급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환급을 받게 될 때 과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런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초과환급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런 거라는 말뜻만 알면 되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신고 기한 하루 딱 지나면 40, 20, 10% 깔아놓습니다. 이것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가산세 적용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요거는 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돼 있죠. 이런 것도 밑줄이고요.
여러분, 우리 부가세잖아요, 얘네들 딱 보면 항상 뉘집 자식이냐,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지방세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어촌특별세는 뉘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 부가세들은 그때 다르다고 그랬는데, 본세가 신고납부할 때 얘네들도 신고납부합니다. 그럴 때 이미 본세에서 취득세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미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싱벌전환 가산세를 또 얘네들 부가세까지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사람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 안 했는데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만 신고납부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치 가산세를 정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신고 의제에 관한 것은 어떤 건지는 나중에 이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공부했던 분들, 기초과정을 배웠던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납부 관련 가산세,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한번 보시니까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세액에다가 경과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즉 0.02%, 0.02% 밑줄이요. 그리고 찬합한 국세가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이상부터 0.02% 붙어요. 찬합한 국세가 100만 원 안 될 때는 0.02% 이거 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납세 고지서에 따른 미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3%, 100분의 3%예요. 이거는 국세를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그런데 고지서가 발부될 때만 3%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지서가 발부될 때만 3%예요. 그러니까 취득세처럼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는 세금은 3%가 적용되지 않고 납부전가산세는 일일 0.05%만 적용돼요. 자, 신고불성가산세 깔아놓고 일일 0.05%. 근데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월별로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씩, 국세는 일별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로 납부정가산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국세, 자, 지방세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만 3%예요. 종전에 가산금 규정이 온 거라 이제 그렇습니다. 3%가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뭇잎 표시를 보입니다. 동그라미 2번 아래 나뭇잎 표시. 자, 32페이지 맨 하단표에 첫 번째 나뭇잎 표시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다가 징수액, 자,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 5년 밑줄 짜기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60개월에 하나인데 요 국세는 5년까지만 납부정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도 32페이지 납부정가산세 읽어보면 자, 그 얘기입니다. 1번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다가 0.05%, 요거 10만 분의 25. 그 다음에 2번에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한 납부하지 않으면 3%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30만 원 뭐 쭉 읽어보면 결국은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60개월까지 적용하고 뭐 그런 얘기에 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요렇게만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만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정리해드린 대로. 그러면 그 얘기가 쭉 거기 나와 있어요. 32페이지 보조단, 그 맨 오른쪽 보조단에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쭉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는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라는 거, 요거만 여러분들이 합해서 제가 32페이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 이 얘기를 딱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양가로 2번에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그 국세에서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도 뭐 0.02%가 나와 있고요. 33페이지 양가로 2번 국세, 지방세, 가산세 감면계에서 기한의 신고, 수송신고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에 이것은 10년간 한 번도 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그리고 개념 플러스 얘기 복잡하게 쭉 나와 있는데 결국은 쭉 나와 있는 얘기가 가산세거나 길게 나와 있는 얘기가 결국은 이거예요. 지방세, 취득세 같은 애들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40, 20%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 관한 얘기도 쭉 나와 있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참고, 이거 다 읽어보고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만 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핵심만 알아두시면 되고 복잡하게 이거 안 읽어도 돼요. 이런 것도.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실력 체크 보니까요.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0회 때 문제인데, 자,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가 밖에 부수하는 일로 인하지 않은 경우,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입니까? 예? 납부세액 100분의 얼마? 20%요. 40, 20, 10%에서 20%. 그냥 무신고 가산세.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 정답이고, 단순 암기식 문제였습니다. 2번 질문,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가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자, 부정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예요? 40%예요. 100분의 40이 해야 되는데 100분의 50이니까 틀렸고요. 3번,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가 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그냥 과소신고 가산세는 40, 20, 10%죠? 10%. 10%인데 여기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4번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40% 기억하라고 그랬죠? 100분의 50 틀렸습니다. 5번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납부지연 가산세, 자, 납부지연 가산세 100분의 20 아니죠? 무조건 틀렸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0.025%입니다. 10만 분의 15.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여러분요, 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이제 7번 전체 내용 있죠? 37페이지 전체 내용은 이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가산금 규정은 없어지고 종전에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산금 규정은 이제 삭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니까 양가로 1번에 일반 가산금, 종전에 이 가산금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된 건데 가산금 참고 줄 긋지 말고 이거 다 삭제, 전체 삭제니까 한번 보세요. 양가로 1번 일반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번수 3%, 100분의 3. 하루만 딱 지나도 고의서 날라왔는데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종전에 3%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가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 1만 분의 75, 한 달씩 지날 때마다 3% 깔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 이게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게 온 거예요. 이게 종전의 중가상금 규정이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적용되는데,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끝에 이 경우 중가상금을 가산할 징수한 기간은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아까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60개월, 5년까지만 적용된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체납된 납세 고의소별세액이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 쭉 나와 있습니다.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부터 중가상금 적용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런 얘기들인데, 요거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는 다음에 우리가 한번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아까 그 얘기들이 앞부분에 다 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가산세라는 것은 여기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불성시했을 때 원칙적으로 이제 가산세, 고의서 발부돼서 징수될 때는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여기 보시면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을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고 1일 0.025%로 납부지연 가산세. 근데 원칙적으로 납세 고의서가 발부되는 세금들은 고의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에 미납부하면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딱 지나면 3%, 고의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월별로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씩 끝까지 버티면 60개월. 국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별로 0.025%, 10만 분의 25 정도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5년까지만 이렇게 정도된다. 요 내용만 딱 일단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 나머지 잡다한 얘기들 좀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딱 아시면 돼요. 그런 얘기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가산금 규정은 삭제가 됐다. 그래서 37페이지 전체 내용이 X입니다. 이제 가산금은 삭제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38페이지에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가 나오는데 이것도 별표십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8번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